네, 요즘에 귀모자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재미가 없지만 읽으면서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독서 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서라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1부 총론. 패압, 나아가서는 반드시 이긴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출사, 자기 뜻을 펴고 이제 출사,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는 말인데, 또 계획이 완전히 섰을 때 출사하고, 출사하기 전에는 기밀을 유지한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온갖 음모나 실수가 많았겠죠. 예. 직접 안 살아봤지만 정말 혼란의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부는 준비 단계인데 이제 반응, 일에 관계된 사람의 진심을 파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진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진심을 알고 떠보기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물으면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상징과 비유를 써서 상대방이 진심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기준을 세워라 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있어야지 좀 끌려다니다 보면 그 시대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조리 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끼가 돼서 죽기가 딱 좋죠.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거는 함께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힘이 없으면은 그 힘 있는 세력이나 위에 결정권자와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예. 이 내건이라 함은 결정권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욕망을 일치시키는 단계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건이 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물러나라. 이 내용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살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 준비 단계는 저희입니다. 틈이 작을 때 미리 제거하는 뜻입니다. 작은 틈을 미리 막으면은 큰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한 게 조조, 삼국지의 조조를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조조가, 조조보다 힘이 센 사람을 자기 세력을 키워서 다 깨부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본거지를 뒤지면서 그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내통 문서예요. 그런데 그 조조의 내부 사람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거를 깔까 말까. 만약에 까서 자기가 직접 본다면은 그 신하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어도 찝찝해서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결정을 하죠.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적이 힘이 매우 컸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같아도 그 사람한테 달라붙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책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조조는 되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신망을 되게 두텁게 얻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3부는 실행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오합, 형세를 살피고 기세를 탄다 된 내용인데 일단 요점만 읽자면 오합의 기초, 반복된 관찰로 대세를 읽어라. 2. 오합의 요절, 천시는 대세와 윤리가 결합한 것이다. 오합의 전제 조건, 주도하는 판세를 만들어라 입니다. 보면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 나왔듯이 천시는 대세와 윤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설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했을 시대잖아요. 그 전국 시대가. 이런 말은 되게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한테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실행 단계는 최마입니다. 정보에서 상대를 앞선다. 최마의 정의, 상대방의 힘의 크기와 방향을 파악한다. 최마의 요결, 상대가 모르게 상대의 욕망을 건드려야 진심이 나온다. 상대가 모르게 상대의 욕망을 건드리는 게 방법을 모르겠지만 한번 상대의 욕망이 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나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되고 그 사람과 동맹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는 비겸입니다. 상대를 높여 상대를 제압한다. 비겸의 선제 조건, 사전 조건, 객관적 상황 결정권자의 능력과 진심을 파악한다. 비겸의 요소, 칭찬을 이용한다 입니다. 일단은 상대를 칭찬하고 떠주면서 상대가 그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이제 말로 상대방의 힘의 크기나 정보 또 진심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칭찬도 되게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욕처럼 들리니까 말입니다. 한번 인상 깊게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실행 단계는 권입니다. 말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한다. 말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꺾지 말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을 삼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말은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말은 되게 힘이 있어요.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한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말이라는 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런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하되 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행 단계는 모입니다. 사람을 움직여 일을 성사시킨다. 여기가 내용이 많은데 모든 사람을 잘 쓸 수 있다. 객관적인 형세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밀을 유지하라. 유연함과 변화가 지혜의 힘을 배가시킨다. 지혜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다.
객관적인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시대의 잘못된 정보는 곧 자기 세력의 전멸이나 그 망하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라는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최종 단계, 마지막 결단으로 성과를 얻는다. 결단의 목적은 나와 결정권자의 실질적 이익이다. 자신의 실력과 객관적인 상황에 맞는 결단을 내려라. 최고 결정권자는 이익과 명분과 책임을 더하여 결단한다. 입니다. 이 시대는 명분과 책임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결정권자면 책임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시대 위에 있으면은 반대로 정보나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정보가 없으니까 밑에 신하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런 혼란적인 시대에서 상하가 같이 협력해서 배신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배신이 되게 난무했을 텐데 그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사람이나 세력을 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으면은 읽겠지만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느낀 점은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을 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욕망이 뭔지, 진심이 뭔지 최대한 제가 떠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